원그리기 하기 전에 오쏘하고 폴라 트래킹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좌표였습니다.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 극좌표를 활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찍고 100mm를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커서가 지나가는 커서의 위치를 이 커서를 통과하는 선 100mm 그리고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그냥 선의 길이를 쓰면 돼요. 이렇게 200 그리고 엔터 쳐버리면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커서의 방향을 맞추고 선의 길이를 씁니다. 100mm.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선 100mm 짜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바로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이콘 2개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쏘 모드라고 합니다. F8 키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폴라 트래킹, 단축키는 F10 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쏘 모드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을 그릴 때 아예 수평 수직으로만 그려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안 그려져요.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만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이번에는 폴라 트래킹을 쓸 겁니다.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각도가 나옵니다. 15도로 되어 있네요. 제가 45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체크해서 쓸 수 있습니다. 45도, 90도, 30도, 15도, 10도, 5도. 근데 이거 너무 많으면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 안 잡힙니다. 자, 라인. 그러면 0도 방향으로 각도 잡힌 거 보이시나요? 50mm. 그 다음에 자동으로 45도 잡힌 거 보이시나요? 50mm. 그 다음에 다시 50mm. 다시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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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45도 맞추고 50mm. 자, 정팔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그려봤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각도를 바꿔보죠. 30도로. 라인 50mm. 그 다음에 30도 나오네요. 50mm. 그 다음 60도 50mm. 60도 다음에 90도네요. 50mm. 그 다음 120도 50mm. 그 다음 150도 50mm. 180도 50mm. 그 다음에 210도 50mm. 그 다음에 240도 50mm. 270도 50mm. 자, 그 다음에 300도 50mm. 마지막 클로즈. 이렇게 각도 내가 지정한 대로 도형이 그려지는 걸 이해되시나요? 이게 폴라 트래킹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오각형 같은 경우는 72도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72도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트래킹 세팅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이렇게 에디셔널 앵글이라고 해서 여기다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 각도를 여기다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오케이.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72도가 생겨났죠? 72도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 0도 방향 50도 50mm, 72도 방향 50mm, 그 다음 144도 50mm, 그 다음 216도 50mm, 마지막 클로즈. 자, 각도 추가해서
정오각형도 그려보시죠. 자, 다 쓰고 나서는 항상 지우셔야 돼요. 이거 쓰고 나서는 항상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문제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워주시고 90도나 45도에다 맞춰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그냥 무작위로 0도, 90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원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면을 그릴 때,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T자라든지 삼각자라든지 컴퍼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자나 삼각자는 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그럼 컴퍼스는 원을 그릴 때 쓰겠죠. 그 외에는 나머지 도구들이 없어요. 템플릿자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템플릿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면 그릴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선을 그리는 방법과 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서클, 원 그리기입니다. 원 그리기 명령은 여기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앞에 숫자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고 숫자 앞에 이상한 기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라고 읽으냐면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파이 50. 얘는 그냥 그대로 R5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 50mm라는 뜻입니다. 얘는 지름 50mm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는지 파이가 붙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에는 반드시 이 두 개의 기호가 붙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서클을 보도록 하죠. 아니, 여기다 볼까요? 중심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입력합니다. 중심점 입력하고 지름 입력합니다. 중심, 반지름, 지름이죠. 이건 공통입니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 넣고 나면 반지름 넣을까요? 지름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3포인트. 요거 뭐냐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에 TTR. 두 개의 선 또는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 요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건 뭐냐면 세 개의 선 또는 원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으로 나와집니다. 자, 먼저 중심 반지름과 중심 지름을 보도록 하죠. 자, 서클. 그러면 제일 먼저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에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3P, 3점 통과하는 원, 2P, 2점 통과하는 원, TTR, 2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자, 먼저 마우스로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CAD가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여기다 입력해 주세요. 또는 다이아메타,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50이라고 하고 엔터 쳤습니다. 자, 반지름이 50인 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이번엔 다이아메타요. 지름. 다이아메타를 클릭하면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 50, 지름
50. 자, 숫자 붙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R 50, 파이 50.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클릭하고 네, 지름 77을 해봤습니다. 지름 77이에요.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얼마죠? 자, 쉽게 계산되나요?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77 나누기 2 이렇게. 지름이 77이잖아요. 나누기 2.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지름이 77.5입니다. 지름이 77.5. 소수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 없이 제가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나누기.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이렇게 조금 아까처럼 나누기를 쓸 때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더하기가 안 돼요. 빼기가 안 돼요. 곱하기가 안 돼요. 뭐만 돼요? 나누기만 됩니다. 근데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수와 아닌 거는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소수점이 없는 수는 나눗셈이 되고, 소수점이 있는 수는 나눗셈이 안 되고, 그러니까 77.5는 소수점이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선 유일하게 허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정수입니다. 얘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이 77.0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숫자가 조금 달랐겠죠. 뭐 앞에 숫자 쓰고 .0, 얘는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정수요. 근데 아니랍니다. 실수랍니다.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라는 수의 체계를 사용합니다. 1 십진수 맞나요? 어느 게 맞나요? 위에 게 맞나요? 밑에 게 맞나요? 밑에 거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갑니다. 10은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0은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숫자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선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0 이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0은 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0은 숫자 그대로 0입니다. 이게 이제 수의 세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세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77.0이잖아요.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77.0 그러면 .0이잖아요. 소수점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77.5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77.5를 나누고 싶어요. CAD에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클 77.5 나누기 2.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를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77.5에다가 10을 곱하면 775가 되겠죠. 그리고 2에다가 다시 10을 곱하면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서클 3포인트 3점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CAD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란색 요 사각형 뜨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5스냅입니다.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건데 이렇게 5스냅 딱 찾아놓고 클릭하면 해당 점을 찾아줘요. 다시 한번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점도 클릭. 3점을 통과하는 원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2포인트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2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2포인트 2점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2포인트는 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휠 더블 클릭을 해 놓으셔야 돼요. 휠을 더블 클릭하시고 서클 반지름 50mm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탄젠트 라디어스요, TTR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클 TTR이라고 하는 거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로 탄젠트가 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정한 선과 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죠? 요게 5스냅입니다. 탄젠트 5스냅이에요. 접선이란 뜻입니다. 이 선과 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이 위치는 CAD가 알아서 계산할 겁니다. 나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이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클릭. 그러면 CAD가 이렇게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3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이번엔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반지름 50. 엄한 대로 가네요. 다시 서클 TTR. 반지름 30.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엄한 대로 간 이유는 그쪽에 접선이 있다라고 CAD가 판단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접하고 30. 그럼 이쪽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는 순간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할 때 위치가 결정이 돼요. 커지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좀 내용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생성되는 위치가 바뀌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이랑은 이렇게 됩니다. 서클 TTR 선 클릭하고 원 클릭하고 반지름 40. 서클 TTR 원 클릭하고 40.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원을 3개를 그려봤습니다. 서클 명령어에 보시면 탄젠트가 없습니다. 여기엔 없어요. 그럼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탄젠트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을 3번 써야 되는데 서클, 다시 서클 불편하잖아요. 자, 서클 그 다음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돼요. 다시 또 엔터, 중심, 클릭.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는, 그러니까 엔터는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엔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명령어들이 쭉 숨어있죠. 아이콘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원에 선이 3개 그려져 있죠. 눌러보시면 탄젠트입니다. 제가 투포인트를 썼어요. 그럼 아이콘이 투포인트 아이콘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투포인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투포인트. 내가 썼던 게 지금 여기 명령어들이 쭉 숨어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썼던 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계속 투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심 반지름을 썼어요. 그러면 중심 반지름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콘만 누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이요. 자, 오스냅은 선 관련, 우리가 선 관련한 명령어를 배웠고 원 관련한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하나 있어요. 선 관련해서는 끝점, 중간점을 찾는 오스냅이 있고, 원 관련해서는 중심점과 4분점 그리고 접점을 찾을 수 있고요. 교차점과 수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엔드포인트겠죠. 그 다음 중간점은 미드가 됩니다. 중심점은 센터입니다. 이렇게 센만 쓰시면 돼요. 4분점은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접점은 조금 아까 우리가 배운 탄젠트입니다. 교차점은 인터섹트고요. 수직점은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대문자만 명령어입니다. 소문자는 안 써요. 오스냅은 대문자만 명령어고 소문자는 안 씁니다. 또 하나, 오스냅은 주명령어가 아닙니다. 보조명령어입니다. 얘는 보조명령입니다. 보조명령어예요. 주명령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end라고 써버리면, 혹은 mid라고 써버리면 다른 명령어가 실행돼 버립니다. 지금 피라미드라는 명령어가 실행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주명령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조명령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요. 라인이라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뭘 물어보고 있나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 쓰는 겁니다. 캐드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원의 지름이잖아요. 지름이 길이잖아요. 2포인트, 3포인트, 2점, 3점, 이렇게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보조 명령어입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end 쓰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찾아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원을 그릴 겁니다. 여기 3포인트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점, 원의 첫 번째 점을 물어보잖아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클릭하면 명령어가 사라집니다. 다시 여기다가 또 엔드, 그리고 엔터, 다시 여기다가 또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오스냅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끝점은 선의 끝점을 말하고 미드포인트는 선의 중간점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라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드, 그리고 엔터,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미드, 클릭하면 됩니다. 미드, 다시 한번 미드. 미드는 중간점을 뜻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3포인트, 이번엔 끝점을 클릭할 겁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얘네들은 1회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 사용하기요. 여기까지가 한 번 사용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오스냅이 꺼져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네. 서클, 지금 오스냅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죠? 자, 이때 제가 엔드 썼습니다. 오스냅 걸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오스냅이 안 들어가요. 서클, 2포인트, 엔드, 그 다음엔 오스냅이 안 걸려요. 다시 엔드. 어떤가요? 한 번씩 밖에 안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서클, 2포인트, 엔드, 그 다음에는 오스냅이 안 걸려요. 엔드.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하고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은 한 번 사용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명령어 외에 나머지는 다 비활성돼요. 엔드 포인트를 쓰건 센터 포인트를 쓰건 뭘 쓰건 간에 내가 입력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비활성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오스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그려보시죠. 자, 원의 중심점을 찾는 오스냅은 센터입니다. 원의 중심점. 이 중에 CEM만 씁니다. TER을 안 쓰는 겁니다. 원의 중심점입니다. 서클, 그 다음에 여기다 CEN, 그리고 엔터.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원을 클릭하니까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못 찾을까요?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당연히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왜 못 찾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공간이죠. 공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입니다. 공간은 3D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2D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 그게 2D입니다. 여기가 2D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브젝트라는 건 이 원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점을 찾았다? 이건 3D가 됩니다. 3D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2D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2D와 3D가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원을 이렇게 클릭해야만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센터, 그리고 원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지점을 클릭.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원을 이렇게 지나가면 원을 이렇게 통과해 지나가면 중심점 찾아지죠? 그리고 중심점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중심점을 클릭하면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오스냅을 매번 쓰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오스냅을 0구로 세팅해 버릴 겁니다. 오스냅. 자, 명령어 쓰면 이렇게 오스냅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바로 여기 오스냅 온 되어 있습니다. F3키가 단축키예요. F3키를 눌렀다 뗐다 그러면 오스냅 온오프가 되고요.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F11입니다. 오스냅 추적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용할 오스냅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셀렉트 올에서 쓰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오스냅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다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딱 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건 먼저 가고 어떤 건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오스냅을 꺼야만 얘가 실행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이렇게 놓고 쓰면 내가 원하는 거 못 찾아요. 근데 꼭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아, 못 배웠구나. 못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클리어올, 센터, 쿼드란트, 그 다음 탄젠트. 제가 3개만 체크했습니다. 이 3개는 원에 관련된 오스냅입니다. 센터는 중심점이고요. 쿼드란트는 4분점이고요. 탄젠트는 접점입니다. 자, 라인. 쿼드란트 잡히네요. 탄젠트 안 잡힙니다. 탄젠트가 안 잡혀요. 다시 오스냅. 이번엔 탄젠트 껐습니다. 아니, 쿼드란트 껐습니다. 라인. 뭐가 잡히나요? 센터가 잡힙니다. 탄젠트가 안 잡혀요. 다시요. 오스냅. 센터를 껐습니다. 라인. 비로소 탄젠트가 잡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스냅 할 때 얘네들이 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 되고, 지금처럼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이렇게 놓으면 누가 안 돼요? 센터하고 탄젠트가 안 돼요. 쿼드란트가 먼저 잡힙니다. 쿼드란트가 있으면 센터하고 탄젠트가 아예 안 잡혀요. 그 쿼드란트를 꺼야만 센터하고 탄젠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2개 돼 있으면 누가 나와요? 센터가 먼저 나와요. 탄젠트가 안 나와요. 얘를 꺼야 탄젠트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라인만 이럴까요? 서클만 이럴까요? 라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딱 체크해 놓고 쓰시면 돼요. 선에 관련된 거 엔드 포인트, 원에 관련된 거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쿼드란트를 쓰던가 아니면 교차점, 인터섹션을 쓰던가, 선, 원, 기타 하나씩 체크하고 여기서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저는 미드 포인트 4개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3개에서 4개만 체크해 놓고 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끝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중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게 조금 아까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갖다 대고 한 2초 내지 3초. 그 다음에 추적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클릭. 오스냅 추적기 이해되시나요? 라인. 여기서부터 추적.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추적. 자, 추적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여기 여기 아이콘 2개 있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내가 써야 될 오스냅들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체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스냅 명령어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서 체크해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 오스냅 세팅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창 다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쿼드란트. 이 쿼드란트가 무슨 뜻이냐면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분점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보시면 쿼터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구 경기할 때, 농구 전체 한 게임 경기할 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경기합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경기 규칙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쿼터가 무슨 뜻이죠? 그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쿼드란트랑 동의어입니다.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왜 4분의 1이냐면 이렇게요. 원을 4분의 1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점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는 역시 어려운 거 없죠? 서클. 그 다음에 오스냅 탄젠트 체크해놔야죠. 탄젠트를 쓰실 때는 센터하고 쿼드란트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탄젠트만 나옵니다. 자, 뭐로 할까요? TTR로 할까요? 접하고 이거 탄젠트가 들어가 있구나. 30.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리고 탄젠트 클릭, 탄젠트 클릭.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것뿐만 아니고 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탄젠트도 돼요. 거꾸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탄젠트로, 그 다음 원에서 시작해서 원으로, 원에서 시작해서 끝점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터섹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은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요. 서클, 그리고 인터섹트. 그러면 교차점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쭉 연결하면 여기가 교차점이 되죠. 그죠? 자, 라인 제가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이 선이 쭉 연장되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고 여기 교차점이 생기고, 이 선이 연장되면 여기 교차점이 생깁니다. 라인 교차점 인터섹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자요, 교차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얘는 가로막혀서 안 될 것 같은데.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교차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인터섹션. 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1회 사용법밖에 안 돼요. 오스냅으로는 안 되고, 인터섹트 클릭하고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1회 사용하기죠. 클릭하고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인터섹션 클릭하고 그러면 연장된 교차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스냅을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오스냅을 이용한다면 이게 안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무리 눌러봤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1회 사용하기, 즉 직접 입력하거나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거나, 어떤 때는 그냥 하시거나. 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러 라인,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라인 퍼펜디큘러입니다. 수직점이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려냅니다. 라인 퍼펜디큘러 수직점이요. 퍼펜디큘러 수직점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선을 다시 그렸고요. 라인, 이것도 역시 여기서만 돼요. 퍼펜디큘러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러, 그리고 클릭한 다음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자,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골뱅이 80만큼 0도, 80만큼 90도, 80만큼 180도, 클로즈. 라인 골뱅이 80,0, 골뱅이 0,80, 골뱅이 마이너스 80,0, 마지막 클로즈. 다시요. 라인 방향 지정하고 80, 클로즈. 다시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야 할 방식입니다. 옵셋 80, 트림. 바꿔놨네. 자, 이해되시나요? 맨 마지막 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탄젠트를 쓰시면 돼요. 접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접하고.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쓰시면 금방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탄젠트, 다시 라인, 이번엔 쿼드란트네요. 자, 쿼드란트 오스냅 켜고, 쿼드란트, 마지막 클로즈. 다시 한번요. 라인, 교차점, 자, 클로즈. 그 다음 탄젠트, 마지막은 서클, 중심점. 자, 쿼드란트가 있으면 중심점이 안 나와요. 중심점 클릭, 반지름 10,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목요일 날이죠. 이번 주는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 번 더 수업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럼 목요일 날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